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6장 초대질량 블랙홀 K사 적색편이 수소 헬륨 리튬의 발생, 은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에서 우주의 기원이 뭐냐 아주 큰 주제를 얘기를 했고, 제5장에서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탄생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었고, 제6장은 은하가 어떻게 탄생을 되는가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의 중심에 자식양자홀이 있고, 그 자식양자홀이 은하를 절대 지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어미양자홀이 있고 우주를 절대 지배한다. 논리는 동일합니다. 그 은하 중심에 있는 자식양자홀이 초대질량 블랙홀, 슈퍼매시브 블랙홀이 되겠습니다. 은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초대 질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주, 이게 빨간색이 우주고요. 우주 중심에 어미양자홀이 딱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의 우주가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논리가 어미양자홀 우주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4D의 3D 우주가 펼쳐지는 거죠. 3차원 우주. 동일한 논리로 요 속에 자식양자홀이 있습니다. 자식양자홀에 과연 2D의 세상이 펼쳐지겠는가? 초대질량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우주가 펼쳐지겠는가? 예스냐, 노우냐? 답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3차원, 우리는 분명 3차원이죠. 3차원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2차원이라는 세상이 존재하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다큐멘터리 보면은 2차원 세상이 있다고 다큐멘터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3차원 우주 공간에 2차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3차원인데 어떻게 2차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이한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특이한 곳이 여기라는 거죠. 예스냐 노우냐. 예스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6개월 논리, 그림을 열심히 잘 그리면, 저 어미양자홀 우주론 6개월 동안 그림을 열심히 잘 그리고 논리를 개발하면 본 동영상의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 노우다,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관측을 해도 답변은 오리무중이죠. 과연 있겠는, 예스냐 노우냐. 답변은 너무 간단하다. 그러나 질문은 너무 심플한, 질문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이것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호르 자기장은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펼쳐진다. 그림을, 여기에 초고대 블랙홀이 있고요. 이게 지금 초고대 블랙홀이 뿜어낸 자기장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자기장이 과연 밖으로 펼쳐지겠느냐 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밖으로 펼쳐지죠? 이게 슈퍼매시브 블랙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지금 이게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사건의 지평선이 뭐냐? 그 사건의 지평선은 그 어느 것도 가로지르지를 못합니다. 근데 슈퍼매시브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장은 여기 물음표 사건의 지평선을 가로질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지평선은 안쪽에, 이벤트 호리즌,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하자면, 자기장이 있습니다. 태양풍이 불죠. 태양풍이 이렇게 막 붑니다. 지구가 자기장을 뿜어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기장을 뿜어냅니다. 근데 지구가 뿜어내는 자기장은 매우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죠. 이 매우 약한 자기장도 태양풍이 못 뚫습니다. 이렇게 못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못 뚫는데 어떻게 이 자기장들, 그 슈퍼매시브가 초고대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장을 얘네들이 자유롭게 통과한다?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과 못해요. 이게 지구가 뿜어내는 것도 통과 못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물질은 통과한다. 물질은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전자도 있고 광자도 있고 베레벨 입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과한다?
휩쓸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자기장이 얼마나 강력한 건데, 이 강력한 자기장이 뭐 여기 뭐 휩쓸지 않겠습니까? 이 안쪽에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기장을 뚫지 못한 입자는 Z로 분출된다. 이렇게 Z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Z가 도대체 정체가 뭘까? 논리는 여러 번 제 어미 양자월 우주론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듯이 이제 여기가 자식 양자홀이고 우리 3차원 물질이 3D 물질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 유입되는 거죠. 여기서 유입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자기장은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이렇게 딱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강력하다는 거죠. 이게 못 뚫습니다. 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통과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통과해가지고 여기 양자월에 딱 달라붙겠느냐. 여기서는 딱 달라붙어야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통과합니까? 통과 못한다는 거죠. 왜? 이게 딱 그림을 보기에도 이게 양자화 아닙니까? 자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석 여기 이게 이제 그 철가루다. 철가루 여기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점프할 수 있겠느냐? 아니, 이렇게 자유롭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딱 있겠느냐? 못 있는다는 거죠. 자석도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점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양자화죠. 마찬가지 이거를 이 벽을 뚫지를 못한다. 뚫지를 못합니다. 뚫지를 못한다. 뚫지를 못하면은 여기서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럼 여기서는 계속 유입이 되니까 이쪽으로 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서 몰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몰리겠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분출 뻥 하고 이렇게 이게 여기 이렇게 Z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뭐 뚫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뻥 하고 이렇게 뚫었습니다. 뚫으면 이렇게 양자화가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얘가 뚫었습니다. 얘가 중성이죠. NS 중성이 얘를 뚫으면 여기서 막이 뚫려가지고 N과 S로 구분이 분리가 되고 그 사이는 그 중력선이 나타난다. 그래서 얘가 자기 쌍극이었습니다. 쌍극이 홀극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세상은 2차원 세상은 여기가 2차원 세상이에요. 2차원 세상. 2차원 세상은 빨간색입니다. 그냥 빨간색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물질, 2차원 물질이고요. 여기는 2차원 반물질이 되겠죠. 파란색은. 이것에 대한 논리는 똑같습니다. 3차원 세상이에요. 3차원 세상에 우리 세상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펼쳐져 있고 여기가 우리 물질입니다. 반물질이 어디 갔느냐? 반물질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중력을 유발합니다. 논리는 동일하다. 단지 3차원을 2차원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3D 입자들은 2D로 미세 조정된다. 그래서 이쪽을 보죠. 이쪽을 보면은 지금 쓰레기장 아닙니까? 쓰레기장이냐? 이쪽을 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2차원 우주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과연 요 속에 있는 그 초거대 질량 블랙홀 그 안쪽에 쓰레기장이냐? 쓰레기장이냐? 아니면 거기 아주 아름다운 2차원 우주가 펼쳐져 있는가? 입자 물리학의 4세대가 펼쳐진다. 우리 세상은 입자 물리학의 3세대입니다. 당연히 하나가 양자화가 됐기 때문에 입자 물리학의 4세대가 펼쳐지는 거죠. 이쪽 세상은. 그럼 어떻게 요 속을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측정을 해볼까? 생각을 해볼까? 3세대로부터 우리 세상이니까 3세대로부터 추세하면 됩니다. 제2장에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 왜 우리 우주는 3세대냐? 네.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4세대 네 번째 여기가 양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 여기에 찍힌다는 거죠. 여기에 이게 그러면 값이 짠 하고 나옵니다.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딱 찍힌다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에 찍히고요.
여기서도 여기에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추세가 그러니까. 추세로부터 이쪽 세상 2D 2차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주는 N극성이고 양자홀은 S극성이다. 자기 홀극 문제. 홀극 어디 갔냐? 쌍극이죠. 자기력은 쌍극입니다. 홀극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 쌍극이요, 쌍극. 중성. 얘가 홀극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빨간색 N 홀극, S 홀극. N과 S는 중력선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는 이제 저는 3차원의 중력은 알파죠, 알파. 알파 중력선. 2차원이 됐으니까 오메가 가로 세로 높이가 양자화 되겠습니다. 오메가로. 오메가 중력선. 양자홀은 가속 팽창한다. 이게 이제 자식 양자홀이니까요. 자식 양자홀은 어미 세상을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얘가 가속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속 팽창하죠. 막 성장을 합니다. 행성은 좌측막과 우측막 사이 허공에 붕 떠 있다. 지구가 허공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딱 이게 행성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원 행성. 허공에 붕 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입니다. 지구가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이거 태양입니다. 태양이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밑에 붕 떠 있냐? 그럼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위에 붕 떠 있냐? 위도 없고 밑도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다. 좌측막과 우측막.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좌측막이죠. 좌측막. 여기가 우측막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좌측막은 이쪽 세상인 거고요. 이쪽 방향이죠. 우측막은 4차원 세계의 방향이고요. 막과 막 사이에 갇혀 있어야, 이렇게 돼야 이게 2차원 세상에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측막이 없다. 이렇게 우측막이 없다라고 하면 가정해. 그럼 이거는 2차원이 아니죠.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게 갇혔다. 갇혀가지고 2차원 세상을 탈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건의 반지평선이 존재한다. 이게 지금 사건의 지평선이지 않겠습니까? 이쪽. 그럼 이쪽 안쪽이 여기 자식 양자홀의 블랙홀, 여기 안쪽이 사건의 반지평선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가 4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자홀, 블랙홀이 한 번 더 뻥 터져야 됩니다. 뻥 터진 양자홀은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사건의 반지평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대칭이죠. 초대칭, 슈퍼 대칭이 되겠습니다. 대칭성이 좀 없죠. 완벽히 대칭이다. 지구 자기장이 미세 조정을 하므로 지구는 아름답다. 왜 지구가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지구가 자기장을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자기장이 그 외부의 우주선들을 막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세 조정이라는 거죠. 여기도 통과를 못하고, 근데 통과를 했다, 뚫었다고 하면 뚫은들 여기서 막아준다는 겁니다. 갇혔다는 거죠. 여기에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통과를 못하는데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한 놈은 여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지구도 지구의 우주선도 지구에 와가지고 여기 딱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도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구는 아름답다. 여기 2차원 세상, 자식 양자홀이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2차원 세상이 아름답다. 어미 양자홀, 우리 우주가 아름다운 이유, 우리 어미 양자홀이 우리 우주를 미세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제조건 한 개로부터 만물을 이해해야 한다. 전제조건 한 개로부터 이게 어미 양자홀이 다크매터도 설명하고 다크 에너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슈퍼보이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표준 모형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중력이 뭐냐,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 모든 것을 다 한 개, 어미 양자홀 한 개로 다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윗방향으로 가면, 자, 이거의 원인이 뭐죠? 모른다. 이거의 원인이 뭡니까? 모른다. 이거의 원인은 뭡니까? 모른다죠. 다 모른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통합이 되겠느냐?
아니 이거 다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밑에 방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의 원인이 뭐냐? 얘 때문이다. 이거의 원인이 뭐냐? 얘 때문이다. 이거의 원인이 뭐냐? 얘 때문이다. 다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죠. 다 만들어냅니다. 뭐 신용카드가 10장인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신용카드는 한 장만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신용카드가 한 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미 양자홀이 존재한다. 신용카드 한 장입니다. 신용카드 한 장 가지고 만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 어마어마하게 400만 배, 그 다음에 400억 배, 400만 배, 400억 배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하고, 그 다음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태양 질량입니다. 태양 질량의 1.39배보다 작으면 백색 외성이 된다고 합니다. 1.39배보다 크고 3배보다 작으면 중성자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 밀크웨이 한 10의 8승계 정도 중성자별이 있다고 합니다. 항성 블랙홀은 뭐냐면 태양 질량보다 3배 크고 약 36배 정도 작으면 항성 블랙홀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별이 큰 중성자별이 한 번 더 뻥 터지는 거죠. 그럼 그건 우리 우주에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블랙홀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블랙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검은색 동그라미 속에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블랙홀은 그 어떤 것도 탈출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하간 검은색 동그라미는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 보입니다. 검은색 동그라미가 우리 눈에 보인다. 자, 그래서 36배보다 더 크면 중간 질량 블랙홀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보다 우리의 태양 질량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백만 배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럼 그 논리에 의하면 중간 질량 블랙홀 다수가 발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발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항성 블랙홀들만 발견이 될까? 이렇게 검은색 동그라미로 왜 이게 중간 질량 블랙홀이 발견이 안 되냐는 거죠. 그럼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100배, 1000배, 100배, 1000배, 얘는 400만 배, 400억 배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초대 질량 블랙홀하고 중간 질량 블랙홀하고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거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항성 블랙홀이 한 10개 정도 모여야 중간 질량 블랙홀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항성 블랙홀이 10개가 모여가지고 중간 질량 블랙홀이 됩니까? 근데 이거는 얘가 중간 질량 블랙홀이 10만 개, 100만 개가 모여야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된다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계 중심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즉 은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초대 질량 블랙홀이. 그래서 제가 좌표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서 1.39죠. 그러니까 태양 질량 하나를 빼겠습니다. 그럼 0.39, 0.39 여기 찍힙니다. 여기서부터 2.8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측 자료. 이건 그냥 대략적인 숫자고요. 관측 2.80 여기가 중성자별 영역이라고 합니다. 뭐 중성자별은 뭐 다수 관찰할 수 있으니까 2.8부터 36 즉 우리가 관측한 최고로 큰 블랙홀이 뭐 한 3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검은색 동그라미로 관측을 한 이것이 이제 항성 블랙홀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이제 당연히 중간 질량 블랙홀이 됩니다. 근데 이게 관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관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 흔적이 있다는 거지. 흔적이 관찰된다는 거지. 정확히 그거 검은색 동그라미도 글쎄요. 제가 이제 그 천체 물리학을 모르니까 아마 검은색 동그라미도 관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흔적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게. 분명 다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제가 그 비례 로그를 한번 취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영역은 중성자별 2.8부터 36까지는
스텔라 블랙홀, 항성 블랙홀. 3부터 여기 이거는 무엇인가? 이거 도대체 어디에 갔는가? 신기하게 이게 지수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 그래서 알파가 터진 겁니다. 알파가 터졌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그림, 우주 원리도 이게 그 우리 보통 태양입니다. 알파가 터져야 됩니다. 알파가 뻥 터져가지고 알파가 이게 태양이죠. 거대 자이언트 스타. 알파가 터졌습니다. 이게 중성자 별이라는 겁니다. 이게 베타가 터져야 됩니다. 베타가 터지면 이게 베타가 없습니다. 블랙홀이라는 거죠. 블랙홀이 됐습니다. 그럼 감마가 터져야 됩니다. 감마가 터지면 비로소 자식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근데 여기서 알파가 뻥 터진 겁니다. 알파가 터지니까 중성자별이 나타난다는 거죠. 크기가 이 정도 되면 베타가 터진다는 겁니다. 베타가 터지니까 블랙홀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경향, 지수 함수의 경향상 여기는 감마가 터져야 된다는 거죠. 감마가 터지면 블랙홀이 아니라 퀀텀홀이 되는 겁니다. 퀀텀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블랙홀은 검은색 동그라미가 관찰이 됩니다. 근데 양자홀은 뭐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고 감마도 없다는 거죠. 검은색 동그라미조차 관찰이 안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우리 세상에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블랙홀 여기까지는 뚫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블랙홀 아직 안 뚫렸습니다. 이게 극도로 중력이 무한대인데 우리 공간이 뚫리지는 않았다. 양자홀 이게 우리 공간에 구멍이 뚫려 버려 가지고 관측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로그 그래프 1, 10, 100 이거를 로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 직선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알파가 터진 겁니다. 베타가 뻥 터진 겁니다. 감마가 뻥 터진 겁니다. 양자홀이다. 그래서 중간 질량 블랙홀은 블랙홀이 아니라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중성자별 항성 블랙홀, 중간 질량 블랙홀로 질량 증가는 지수 함수이다. 이렇게 지수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성이 터진 겁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행성이 터져가지고 만들어질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1000배, 뭐 1000배쯤이야, 뭐 우리 세상에 큰 별, 커다란 별이 뻥 터지면 뭐 1000배 혹은 10,000배 뭐 탄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100만 배, 400만 배, 400억 배. 앞 동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거는 퀘이사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중간 질량 블랙홀은 항성 양자홀이다. 항성이 양자홀로 된 겁니다. 감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양자홀은 모든 것을 흡수를 합니다. 검은색 공간조차도 안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얘는 보였습니다. 보이니까 항성 블랙홀 이쪽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 2D 우주가 펼쳐져 있을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2D 우주가 펼쳐져 있을까? 이거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고요. 얘는 얘는 초대 질량 자식 양자홀. 얘도 자식 양자홀인데 여기에 우주가 펼쳐지겠느냐? 양자홀이니까 제 생각은 아마도 펼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퀘이사 이게 퀘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항성이에요. 항성. 우리 세계의 별이 뻥 터진 겁니다. 근데 얘도 퀀텀홀이고요. 얘도 저는 퀀텀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얘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걸 이제 퀘이사라고 부릅니다. 우주 저 깊숙한 곳을 봤더니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수십만 개 지금 현재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초대 질량 블랙홀, 어마어마하게 큰 초대 질량 블랙홀이 요 중심 있죠.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초창기 우주 탄생 초창기에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있죠? 이게 왜 빅뱅에 의하면 모든 뻥 터졌을 때 모든 물질은 골고루 퍼져야 됩니다. 그런데 8억 년, 뭐 예를 들어서 4억 년, 4억 년까지는 관찰이 안 되니까
8억 년까지 이제 관찰이 되니까 여기 어떻게 400만 배, 400억 배 되는 블랙홀이 어떻게 그 초창기에 탄생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빅뱅을 하면 골고루 퍼졌는데 8억 년 만에 400억 배나 되는 가장 큰 게 400억 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물질도 어떻게 모이냐는 거죠. 빅뱅인데 골고루 퍼졌는데. 그래서 이제 퀘이삭의 정체가 뭐냐? 오리무중이 되겠습니다. 4차원 우주에서 어미 양자홀 탄생 시 3번의 폭발로 인해 수많은 4D 중성자별이 탄생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은 제가 그 5장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미 양자홀이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식 양자홀이 있고 어미 양자홀이 있고요. 당연히 어미 양자홀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고, 여기 3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3번의 폭발이 있을 때 여기도 이제 물질들이었죠. 아주 원자들이 있었는데 뻥 폭발하니까 압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다수의 행성들이 4차원 행성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급변화죠. 혹은 급팽창, 급격하게 우리 우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두두두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우주로 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퀘이사라는 거죠. 퀘이사가 두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초창기에 퀘이사들이 다수 발견될 수밖에 없고, 그 4차원 중성자별이 3D 공간으로 유입된 것이 퀘이사이다. 그래서 우리 우주 초기에 수많은 퀘이사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리 아까 5장에서 제가 이거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었고, 이것이 어미 양자홀입니다. 우리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주를 지배하는 거 어디서 나왔냐? 5차원 거대 항성이 그 4차원 세계로 유입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5장에서 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고, 이럴 때 베타레이 CMB가 우주 배경 복사, 우리가 말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그 우주 전체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자식 양자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여기라는 거죠. 아까 그 중간 질량 블랙홀은 감마가 뻥 터지면 역시 3차원 퀀텀 홀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2차원 우주를 만들기에는 약하다. 그래서 약하게 되겠습니다. 요거 4차원 뉴트론 스타가 이렇게 우리 세상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알파 CMB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즉 우리 우주 있죠? 우리 은하의 알파 우주 배경 복사. 우리가 말하는 우주 배경 복사는 베타고요. 알파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 밀크웨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한번 또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측. 여기서 우리 우주는 XYG예요. XYG. 그러니까 4차원 세계니까 A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A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마도 이것들이 뻥 하고 날아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미 양자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공간 3차원 공간이 가로 세로 높이 XYG로 이렇게 있습니다. 4차원 세계예요. 4차원 세계니까 4차원 우주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X, Y, G, A 이것이 4차원 우주죠. 그래서 그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4차원이니까 A가 보기 좋게 대문자로 있어야 됩니다. 중성자별이니까 여기 베타가 없는 거예요. 베타가 뻥 터졌다는 겁니다. 중성자별 뻥 터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으로 이렇게 침투를 해 들어옵니다. 침투를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이것이 4차원 사건의 지평선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원래 유입이 되면 이렇게 아주 작은 점들로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4차원 중성자별이 과연 산산조각 나겠느냐?
안 난다는 겁니다. 중성자별 생각해도 어마어마하게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산산조각 안 나고 중성자별 그대로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A가 있습니다. A가 4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우리 공간은 3차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4차원의 별이 3차원 공간에 존재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4차원이 얘 공간을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반중력입니다. 반중력. 안티그래버티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양자화가 되니까 여기 A 있죠. 여기 A를 뿜어내야 되죠. A를 엄청나게 뿜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알파레이라고, 알파레이 Z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분명 3차원 공간이죠. A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A를 엄청나게 뿜어냅니다. 이것이 A가 뭐냐 하면 그 전자 계열. 근데 중성이죠. 그러니까 전자 중성 미자. 그래서 그걸 이제 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알파 Z를 엄청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 선. 엄청나게 뿜어냅니다. 요 속에서 A라는 막, 멤브레인, 혹은 A선, 알파선들이 쫙 나온다는 거죠. 전자 중성 미자. 자, 그래서 계속 A를 이렇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간이 아주 강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A가 아주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 이게 공간이 이렇게 뾰족하게 솟았습니다. 여기 이물질들, 이것이 지금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을 기다리고 있는 베타 파티클들이 잔뜩 있다는 겁니다. 얘가 이쪽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뚫는다. 그것은 이제 본 동영상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계속 이제 우리 공간을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뭔가가 탄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우리 공간으로 물질들이 침투를 해 들어온다. 뭔가가 탄생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탄생될까? 당연히 여기는 온도가 엄청나게 뜨겁지 않겠습니까? 리튬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 중간은 중간 온도, 헬륨이 탄생하는 거죠. 밑에는 온도가 좀 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수소가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반중력이다. 반중력이 발생을 했고, 이때 리튬, 헬륨, 수소가 짠짠하고 우리 공간에 이게 뭐냐? 리튬, 헬륨, 수소가 이거라는 거죠. 지금 밖에 빨간색들 물질들이 다량 짠짠하고 발생이 된다. 빅뱅 우주론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빅뱅 우주론은 이것이 우주 초창기에 우주가 탄생했을 때 동시에 리튬, 헬륨, 수소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퀘이사가 탄생할 때, 이게 퀘이사다. 퀘이사가 탄생할 때 리튬, 헬륨, 수소가 발생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이벤트 호리즌,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거 호리즌이죠. 왜? 공간이 꺾였으니까. 근데 사건의 반지평선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림도 참, 그러니까 이 퀘이사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퀘이사를 이해를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알파레이를 계속 뿜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알파레이가 약해지겠죠. 약해지면 당연히 헬륨하고 수소하고 뿜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리튬은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약해집니다. 더 약해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드로젠, 수소만 이제 뿜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아직까지 반중력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폭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알파 폭발. 그래도 A가 약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A가 약간 있죠. A를 뻥 터뜨려야 마지막 남은 A가 뻥 터져야 A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very strong alpha explosion, 알파 폭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뻥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A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알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알파레이가 전 우주로 펼쳐지겠죠. 베타레이가 우주 배경 복사, 알파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평평하게 되죠. 근데 분명 이게 꺾였다는 거죠. 위쪽으로 꺾였는데
공간이 어떻게 평평하게 됩니까? 꺾인 공간이 어떻게 평평하게 되죠? 공간 폭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중력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알파죠. 제 5장에서 전동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은 베타 차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알파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면은 공간이 밑으로 꺾였습니다. 공간이 또 밑으로 꺾였다. 공간이 꺾였다. 중력파. 우리가 생각하는 중력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알파 폭발 뻥 터지고, 공간 폭발도 뻥 터지고, 연속 2번 터졌습니다. 감마가 남아나겠습니까? 이게 감마가 강력인데 매우 강한 힘입니다. 연속 2번 폭발해버리니까 감마도 이제 뻥 터져야 되는 거죠. 감마도 뻥 터지는 게, 그래서 여기 A도 뻥 터졌고요. A도 뻥 터졌고 감마도 뻥 터졌습니다. 4차원 중성자별이 A도 뻥 터지고요. 그러면서 알파레이 CMB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감마도 뻥 터졌습니다. 이게 퀀텀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3차원을 2차원으로 양자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겠습니까? 400만 배, 400억 배, 4차원이니까. 그래서 뻥뻥 터져서 이거 초거대 질량 블랙홀, 자식 양자홀이 탄생을 하고, 그 자식 양자홀 주변에 2D 유니버스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D 은하가 생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3D 은하가 왜 생성되느냐? 여기서 퀘이사의 반중력에 의해 가지고 수소, 헬륨, 리튬들이 잔뜩 생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공간이 이렇게 여기 공간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2D가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공간을 똘똘똘 만다. 제가 공간을 똘똘똘 말아버린다는 여러 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똘똘똘 말아버립니다. 똘똘똘똘 이렇게 말았죠. 이게 뭐냐? 이게 나선팔이지 않겠습니까? 은하 나선팔. 은하 나선팔 얘기는 저 뒤쪽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게 팽대부이지 않습니까? 팽대부. 이거 나선팔. 사건의 지평선. 그래서 퀘이사의 A막으로 인해 반중력이 형성되고, 반중력 A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 XYG 세상이죠. 반중력이 형성이 됐고, A막은 알파선 Z로 분출된다. 이게 A막이라는 거죠. 이렇게 알파선 Z로 이렇게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CMB, 알파 우주 배경 복사. 분명 이거죠. 이거 알파레이. 우리 세상, 우리 은하에 알파 CMB가 잔뜩 있다. 관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력 렌즈 현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퀘이사 중력 렌즈 현상 존재하죠. 왜? 중력 렌즈 현상이란 이거지 않습니까? 공간이 이렇게 심하게 휘면은 중력 렌즈 현상, 뭐 이렇게 휘어도 중력 렌즈 현상 나오죠. 이거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중력 렌즈 현상 나옵니다.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이제 왜곡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빛이 좋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면 빛이 왜곡이 됩니다. 이렇게 왜곡. 그게 중력 렌즈 현상이죠. 이거나 똑같은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파선 Z 분출 방향은 어미 양자호로 국부 자기장들 사이로 정렬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퀘이사가 이렇게 뿜어냅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뿜어내도 방향이 이렇게도 뿜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위도 없고 옆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죠. 왜? 우주 공간에 좌우 상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퀘이사가 분출이 돼야 되는데, 왜 퀘이사가 이렇게 정렬이 되냐는 거죠. 이거 아무도 설명을 못하죠. 지금 이게 초고대 은하단이고, 은하단 사이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론 약간 한 30도
30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은 이게 그 테두리 있죠. 테두리 방향으로 이게 이 알파선 Z가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무도 설명 못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테두리의 수직 방향으로 뿜어내면 안 됩니까? 이게 왜 꼭 테두리 방향으로 이걸 알파선을 뿜어내죠? 그것이 또 초미의 관심사인. 네, 그거는 앞에 동영상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어미양자홀이 국부자기장을 뿜어냅니다. 네, 국부자기장과 국부자기장 사이에 갇힌 거죠. 이렇게 여기에 위치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밀어버리니까 또르르 굴러 떨어져야죠. 근데 여기에 있으면 또 여기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부자기장이 여기서 밀어내죠. 이렇게. 그럼 요 사이 여기 가운데 요게 딱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각형 모양이고, 육각형 모양 또 앞에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고, 그러니까 정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출 방향 역시 이 사이에 골짜기죠. 국부자기장과 국부자기장 사이의 골짜기에 갇혀가지고 그 골짜기 방향으로 분출해야죠. 골짜기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분출한다. 그러면 여기에 막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골짜기라는 겁니다. 여기 골짜기고요. 골짜기 방향으로 분출을 해야만 합니다. 골짜기 수직 방향은 국부자기장에 막히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육각형 테두리. 네, 이게 육각형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무수한 베타 입자들의 유유로부터 리튬, 헬륨, 수소가 다량 발생된다. 물질이 짠짠하고 발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양의 빛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왜? 엄청나게 물질이 생성이 되니까. 이게 지금 퀘이사가 엄청난 양의 빛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퀘이사의 적색 편의는 반중력 공간으로 해석돼야 된다. 길이, 수축, 시간 팽창 등등.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퀘이사의 적색 편의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이게 은하입니다. 이게 퀘이사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은하하고 퀘이사하고 지금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왜 은하하고 은하는 1억 광년이고요. 10억 광년에 있고 퀘이사는 120억 광년에 있다고 합니다. 그 적색 편의 측정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게 있습니까? 근데 분명 모양으로는 얘랑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면 같은 거리에 있어야죠. 왜 얘는 10억 광년에 있고 얘는 왜 120억 광년에 있다고 하느냐? 이거 연결된 거 우연히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냐? 아니면 연결된 게 진실이냐? 그 뜻입니다. 자,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정확히. 근데 퀘이사가 이상하다는 거죠. 퀘이사가 어떻게 이상하냐? 빛이 옵니다. 빛이 오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다는 거죠. 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는 정상으로 가요. 정상으로 빛의 속도로 정상으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자가 빛의 속도로 정상적으로 짠 하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얘가 공간이 지금 위로 엄청나게 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겁니다. 분명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엄청 걸려요. 우리는 이쪽 방향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XYZ 공간이니까 A축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푹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12억 이거 1 빼기 12 하니까 11 110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적색편이 이거 얘기했다가 할튼 아프 이분이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교수인데 이분이 정통 물리학 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기 우주 배경 복사 발견한 그 그룹의 정통 연구자 조교 예를 들어서 그 정통 연구자 그분께서
자꾸 이런 것이 관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문을 제기하고 논문을 막 쓰니까 예,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냐. 반중력이다. 반중력으로 A축 방향으로 깊숙하게 들어간 거죠. K사의 적색 편의는 반중력 공간으로 해석돼야 된다. 발생된 수소는 K사에서 은하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지금 딱 얼핏 생각하기로 여기서 이게 K사가 은하를 잡아먹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흐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질이 K사에서 물질이 짠짠짠 하고 발생되고 이게 밑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게 얘가 이렇게 K사가 이렇게 잡아먹는 거 아니다.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관찰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화살표가 진짜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이게 반대 제가 틀렸냐, 이건 관찰해보면 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관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다 한다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막 뒤집어지는. 알파 분출로 인해 반중력은 점점 약해진다. 이것은 제가 설명했고, 알파 폭발, 공간 폭발, 감마 폭발이 연달아 발생을 한다. 설명했고, 알파선이 은하 도처에 가득 널려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알파 배경 복사, 알파 은하 배경 복사가 은하 도처에 가득 널려 있게 되겠습니다. 알파 폭발 시 철이 튀어나와 항성 형성의 씨앗이 된다. 항성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항성이 별이죠, 별. 별이 급격하게 탄생한다는 겁니다. 별이 급격하게 탄생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이유만 설명하겠습니다. 알파 폭발 시 뻥 터집니다. 얘가 뻥 터진다는 거죠. 원래 이게 중성자별이에요. 중성자별은 철입니다. 이렇게 여기 철이죠. 아이런. 철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철이 튀어나오느냐, 희한한 철이 우리가 생각하는 철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철은 이거예요.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감마도 빨간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거죠.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철이 이거죠. 이거 얘 철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뉴트론 스타는 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얘는 안정적이죠. 우리 세상의 철은 안정적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튀어나온 철은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화학 반응을 하는 철. 그래서 철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철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철이 튀어나와 가지고 항성 형성의 씨앗이 된다. 급격하게 항성이 탄생되겠습니다. 자식양자홀이 탄생되고 이제 은하가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은하가 형성되는 메커니즘. 딱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은하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은하 형성의 그 시기, 그 간격은 매우 짧다는 겁니다. 즉, 뭐 우주 탄생 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은하들이 수없이 발견된다. 수없이 탄생된다. 항성도 역시 마찬가지. 급격하게 항성들이 탄생이 된다고 소설을 쓰겠습니다. 은하 공간의 양자로 인해 빠른 시간 내에 항성들이 탄생된다. 이것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공간이 또 양자화 되는 거죠. 이렇게 공간이 원래 평평했습니다. 이렇게 평평했죠. 얘가 공간을 양자화로 시켜버립니다. 양자화로 시키니까 얘네들이 이제 또 몰려든다는 거죠. 골짜기 이 골짜기로 수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항성들이 또 급격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두 가지, 얘 때문에 급격히 항성이 탄생하고 또 얘 때문에 항성들이 급격히 탄생하고 은하 역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알파 폭발이 일어난다, 공간 폭발이 일어난다, 감마 폭발이 일어난다. 연달아 3번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번 폭발한다가,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여기 K사가 있습니다. K사 말기에 이렇게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아스트로피지컬 저널에 이것이 이제 실렸고,
이제 이것이 말기에 이렇게 폭발을 하는데 이게 3번 폭발을 합니다. 여기 뭔가 뻥 하고 터지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뻥 터졌죠. 뭐 하여튼 뭐 여러 번 폭발한 것 같은데 여기 전어를 보면 3번 폭발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3번 폭발이 이거라는 거죠. 알파 폭발 한번 일어나고 공간 폭발 한번 일어나고 감마 폭발이 연달아 발생한다. 이게 증거가 되겠습니다. 급격히 항성이 탄생되고 급격히 은하가 성장하느냐? 이제 빅뱅 이론에서는 이제 아주 천천히 당연히 은하가 형성되고 천천히 항성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최신 관측 결과가 계속 은하가 급격히 탄생되고 항성도 급격히 탄생되는 것 같은 그런 관측 결과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감마선 폭발 펄서, 이건 다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 우리 세계 이제 3차원 세상을 해석하니까 요거고요. 중성자별 알파라는 거죠. 알파가 폭발해야 됩니다. 베타가 폭발하면 블랙홀이고요. 지금 중성자별을 설명을 하려 하니까 알파라는 거죠. 알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알파. 또 잠깐 여러 번 설명했듯이 알파는 이거죠.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이게 전자인데 알파 껍질, 베타 껍질, 감마 껍질, 이건 그 멤브레인 차원, 4차원 껍질입니다. 이거 5차원 껍질입니다. 이건 6차원 껍질이 되겠습니다. 얘네들 알파 요것이 잔뜩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중성자별에서. 블랙홀에서는 이제 요거 주황색 베타들이 이제 막 잔뜩 튀어나오는 거죠. 아니, 블랙홀이 생성될 때 블랙홀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베타들이 이제 못 튀어나오는 거고, 역시 그 중성자별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 이 알파들이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10장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우선 보기 좋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만큼 원자 두께만큼의 공간이, 우리 공간이 보기 좋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별입니다. 별이고 이게 중력을 형성해 가지고 별이 이렇게 중력 선으로서 별이 당겨지는 거죠. 밑으로. 이게 중력의 원인이 설명이 되고, 이 알파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성자별 뉴트론 스타가 탄생을 합니다. 그럼 알파 폭발, 알파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알파 공간이 이쪽이. 이게 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가. 그럼 알파 네 번째 공간이 0이 돼. 0이라고 하죠. 뭐. 네 번째 공간이 딱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알파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이 알파를 엄청나게 뿜어내야 된다는 거죠. 밖으로. 왜? 공간이 너무나 좁아져 가지고 알파가 삐져나오는 거죠. 알파가 계속 삐져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요쪽으로. 여기가 이제 알파가 위치하는 공간. 그럼 뭔가가 엄청난 Z가 쫙 하고 뿜어져 나와야 되겠죠. 알파 Z. 이게 중성자별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막 쫙 뿜어져 나옵니다. 이게 알파라는 거죠. 알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전자 중성미자. 퀘이사에서의 감마선은 중성 A막이 파선으로 분출된 것이다. 이게 여기서 막 뿜어내죠. 얘랑 퀘이사에서 뿜어냅니다. 얘랑 이게 알파 차원이에요. 알파 차원인데 얘는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막이 뿜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은 중성이다. 여러 번 앞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고, 멤브레인이 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이죠. 중성. 알파 중성. 근데 얘는 멤브레인이 아니고 여기 입자 알파 알갱이. 다시 여기서 요게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이게 거대 스타가 뻥 터져서 요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갱이죠. 알갱이 N 빨간색 알갱이가 쫙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 빨간색 알갱이가 뭐냐? 네, 이거. 그 속에 전자가 가득 있는데 별 속에 전자가 가득 있는데 얘죠. 얘가 그 알파 공간이 너무나 좁아져 가지고 삐져 나온다는 겁니다. 얘를 빡 분출해야 되겠죠. 빨간색 얘가 쫙 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퀘이사의 감마선은 중성 A막이 파선으로 분출된 겁니다. 기호로 쓰자면 알파죠. A막이 알파 알갱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중성이라는 거죠. 중력 공간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공간이에요, 공간. 공간에서 중력 공간이 사라졌고, 초신성이죠, 이게. 초신성에서의 감마선은, 이것도, 일단 첫 번째, 중성 A막이 파선으로 분출됩니다. 얘랑 똑같습니다. 얘도 중성이고요. 얘도 중성입니다. 똑같이 중력 공간이 사라집니다. 중력 공간이 사라진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요게 중력 공간입니다. 얘가 여기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얘 중력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중력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요건 Z 감마선이고 펄서가 있습니다. 펄서는 중성자별 내부에 있는 N극 알파 입자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제가 이제 요거는 중성 막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요거는 그 중성자별 안쪽에 있는 알파 N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요거죠. 요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알파 N이 되겠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A막이 0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삐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 차원이 완벽히 소실된 겁니다. 번개 및 전정기는 전자가 파선으로 튀어나오는 것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게 번개가 뭘까요? 번개가 물론 이제 기존 답이 있겠지만 사실 번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정체불명이죠. 이 선이나 이거나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알파 이거나 같은 거 아니냐. 물론 여기서 이게 하여튼 선으로 펼쳐졌습니다. 이게 튀어나올까? 이게 튀어나올까? 여기서 제가 글을 쓰기로는 전자가 파선으로 튀어나온다. 얘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가 파선으로 펼쳐져 가지고 이동하는 거고 얘는 알파죠. 알파가 파선으로 펼쳐져서 이동하는 거냐. 하여튼 알파 계열인데 이게 쫙 펼쳐지는 거냐? 이게 쫙 펼쳐지는 거냐. 끝으로 성운 이렇게 있습니다. 성운의 모양이 왜 이리 다양할까? 왜 모양이 이렇게 다양한가? 초신성이 뻥 터졌습니다. 초신성이 뻥 터지면 달걀 모양 맞는 것 같습니다.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뻥 이렇게 있어야죠. 근데 왜 이렇게 성운들은 모양이 이렇게 다채로운가? 뻥 터져가지고 초신성이 뻥 터져가지고 성운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원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손가락 삐져나온 모양 이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손가락이 어떻게 삐져나옵니까? 이게 창조 기둥 여하튼 간에 성운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초신성이 폭발하면은 근데 문제가 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답니다. 이게 성운이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성운도 있다는 거죠. 그 기존 이론은 중력 이게 초신성이 뻥 터져가지고 중력으로 모이면 원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형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기존 이론이 있겠지만 일단 어미양자홀 우주로는 이게 4차원 세계에서 수소가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여기 수소 헬륨 리튬이 발생된다. 여기서는 아주 급격하게 수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완만하게 천천히 여기 지금 미세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물질들이 여기 가득 쌓여 있고 얘네들이 이제 조건이 됐다고 그 조건이 되는 거는 10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조건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짠 와가지고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소가 발생이 된 겁니다. 수소가 우리 세상에 짠짠하고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수소가 우리 세상에 짠짠하고 나타나면 우리 공간에 골고루 나타나야 되지 않냐라고 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또 골고루 나타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뚫리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뚫렸습니다. 두 번 뚫렸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계속 그 뚫린 공간이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계속 뚫린다는 거죠. 안 뚫리면은 한 번 수소 하나가 그 공간 네 번째 공간을 뚫을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계속 뚫리면 계속 거기서 계속 뚫린다는 거죠. 즉 수소 발생에는 주된 흐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계속 커질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상. 그럼 손가락이 왜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느냐? 여기 이게 뚫렸거든요. 뚫리니까 거기서 계속 뚫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된 흐름. 창조의 기둥이 또 계속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뚫렸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물질, 수소가 발생될, 수소가 유입될, 것이 쉽다. 즉, 수소 발생에는 주된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했었고, 또 이거 제가 설명한 예측한 것이 맞다 틀리다 또 충분히 몇 가지는 충분히 관측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주는 어미양자홀이 우주를 절대 지배하고 은하는 자식양자홀이 은하를 절대 지배한다 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